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우리와 대만은 여러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뒤이어 한국과 대만은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눈부신 성장을 달성했으며 동남아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이미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났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최근 세계 반도체 패권을 선점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며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라며 대만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 매체 중앙사는 최근 대만의 가파른 경제 성장의 상승 곡선을 소개하며 이번에는 정말 한국을 잡을 기회가 왔다며 최근 대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 근거로 현재 대만은 전년도 대비 3.1%의 증가세를 보여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는데 올해 대만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7%로 3.6%의 한국과 3.3%의 일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서 2020년 연평균 성장세를 보면 대만이 4.46%, 한국이 1.85%로 만약 이런 수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 2025년 정도가 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4,000달러, 대만은 35,000달러로 대만이 한국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대만의 경제 성장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실제로 여러 수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민족사 최대의 중흥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경련은 대만 경제의 부흥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자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갔으며 대만은 이 점을 파고들어 미국 테크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지배력이 확대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차이 잉원 정권의 선경제, 국정운영 철학도 대만 경제의 부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만의 언론들은 요즘 한국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한껏 고무된 상태입니다. 대만의 뉴스 종합 매체인 상보는 이제 한국과 대만의 황금 교차기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 한국이 대만을 2번 역전하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제 대만이 그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최대 호황을 만끽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서고 대만 최초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UMC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 두 곳이 대만의 경제를 앞에서 이끌고 있다는 점을 대만 경제 부흥의 두 가지 이유로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을 넘지 못할 산으로 그들이 넘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로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대만의 경제 금융 소식을 주로 다루는 ETtoDay의 경제 전문기자 주의유는 대만은 늘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이제 대만이 추격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의 경제는 갈수록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반등세가 빨라지며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대폭 올려잡았다며 정작 쓰러져가는 한국의 경제는 어디에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연합신문망 또한 이제 대만은 한국이라는 자동차의 후미 등이 가시권에 들어와 추격이 시작됐다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비교 수치를 보여주고 싶다며 아직은 한국과의 비교가 사치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망은 두 나라의 사이즈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만이 지금 한국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올해 대만의 최저임금은 하나로 96만원, 최저시급은 하나로 6,400원이며 대만 대졸자의 평균 초임이 하나로 122만원인데 대만은 물가가 싸서 사람들의 생활이 가능하지만 이런 급여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대만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 대만의 급여가 얼마나 적은지. 한국 물가가 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웃겨 죽겠어. 이전에는 한국 우리와 비슷했지.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게 대만은 안중에도 없어. 한국의 목표는 일본이니까. 스포츠에서는 짜증나지만 한국의 산업 발전을 보면 정말 살벌하긴 하지. 사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야. 면적도 한국보다 훨씬 작은데. 미국이나 유럽의 맛집은 대부분 대만보다 2.5배 이상 인구가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어. 이것만 봐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지. 한국 사람들 평균 월 수입이 대만 사람들보다 50%가 높은데 무슨 비교? 2000년대에도 한국이 파산한다고 다들 난리였지만 한국은 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대만은 대만 내부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TSMC를 위주로 한 경제성장은 반갑지만 한쪽에 너무나 의지하고 치우쳐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커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진행된다는 점,
특히 IT 관련 전자기기 산업의 성장을 빼면 기타 산업은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이 대만 경제의 아픈 부분입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이에 대해 실제로 화학과 광학기계 분야만 1% 정도 성장했으며 항공, 운수, 금속, 기계, 플라스틱 등 전통 산업 분야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올인이 잘못되면 대만 경제는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수치나 각종 지표상으로 대만은 고공행진하고 있기에 자신감이 붙었을까요? 대만의 SETN 뉴스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대만과 한국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의 반응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올해 또다시 대만 경제가 부흥하자 다시 한번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답들이 그대로 대만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대만을 선택할 것으로 믿었지만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의외로 많이 나오자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답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들은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만약 일반 가정이라면 난 한국을 선택할게. 한국은 국가잖아. 거기에 응집력도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러니 한국 선택. 한국을 선택했는데 환생해서 보니 북한이면 어쩌지?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결국 가난한 이들은 구제받지 못할 테니까. 없는 사람들이나 대만을 선택하지 있는 사람들이 대만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대만이지.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말이니까. 대만이 정치인들 ATM기라면 한국은 적어도 국가잖아. 그러니 한국 선택. 한국과 일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니까 대만 선택. 스포츠나 K-팝 등 문화산업 등을 보더라도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환생 후 돈 있으면 한국, 돈 없으면 대만. 한국 스트레스 장난 아님. 그러니 대만 선택. 능력이 떨어질수록 한국을 선택하는 수는 줄어들겠지. 불쌍한 것들. 한국은 외모를 너무 중시 여기니 여자라면 대만을 선택. 일본이나 한국 여행 가보니 대만보다 좋더라.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자. 대만 선택할게. 한국 사람들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하던데? 한국과 대만 둘밖에 없다면 그래도 한국이 낫지. 생활은 대만에서, 돈은 한국에서 벌고. 대만을 선택하겠어. 대신 다음 생에 중국과 통일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한국과 대만은 분단과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달성한 역사와 함께 한중 수교를 위해 단교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전체 아프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약 34조 원 이상의 교역액을 기록하고 있고 200만 명의 인적 교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하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기에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